AS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아난티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아난티 이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대북주 섹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해왔었거든요. 아난티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해도 어떻게 보면 목표가의 부분 찍긴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그냥 들어가서 480선까지 밀려 더 사줄게, 그냥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 지금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이거 한번 팔아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볼벤 상단 자리 한번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한 6,600원 정도 라인, 6,600원 정도까지 이 종목이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6,600원부터 해서 480선 여기까지 기준 잡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모아가시면 한 번 더 수익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자리도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도 240선, 7,4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600원을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6,600원부터 아까 말한 자리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아난티 이거 대북주인데 민주당 정권 수혜주로도 될 수 있고, 트럼프 김정은 또 얘기 나올 만한 것도 있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의 정치 수혜주가 아니더라도 트럼프라는 다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잖아.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부터 그냥 6,400원 정도까지, 그냥 그러면 지금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세 번 다시 나눠서 사도 되겠죠. 다음 2차 목표가는 한 7,380원에서 7,400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난티 2차 목표가 7,380원에서 7,400원 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미 반도체 14%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거 얘기하면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최대한 좀 짧게 해볼게요.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낙폭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SK하이닉스 쪽의 하나비전, 또 핫한 종목이었죠. 최근에 하나비전의 그 부품이, 그 제품이 납품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HBM 반도체에 또 필수한 그 장비를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에서 하나비전 쪽 물량을 받으면서 야, 그럼 이제 한미반도체 너는 실적 안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빠졌던 거죠. 게다가 아마 알기로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거의 8년 동안 가격도 안 올리고 웬만하면 최대 협력사로서 다른 삼성전자에도 눈길을 안 주고 하이닉스만 바라봤었는데, 하이닉스가 하나비전 쪽으로 눈길을 주면서 이 둘의 관계가 틀어지고 틀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 감독관들도 다 하이닉스에서 철수시키면서 이제 둘의 감정이 골이 깊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야, 그래도 아쉬운 건 을 아니냐, 한미반도체는 을이니까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비전 쪽에 한미반도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니들이 지금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주주들 간의 싸움이 되게 다툼이 심한 상태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보기에는 이번에 소송에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기게 되면 그럼 SK하이닉스는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비전 지금까지 그런 걱정 때문에 빠졌는데 그런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또 주말간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본사로 찾아가서 또 협상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을이 아니라 슈퍼 을이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흐름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오늘까지의 상승폭은 최근 낙폭의 절반 수준, 그리고 이 자리에는 원래 갭자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갭자리까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로 잡아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었고, 이 자리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75,000원, 74,000원 이 라인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낙폭이 시작됐던 초입부인 9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횡보한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가는 9만 원 정도까지도 좀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단순히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자리는 대략적으로 7만 원 라인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만 조정을 줬다 갈 수도 있을 거고, 7만 원 정도 선까지 눌렸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 84,000원, 8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어찌 보면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오늘 추세선 상단을 힘있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더 치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밀렸다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미 이거는 제가 처음에 잡아뒀던 그때 한 65,000원 정도에서 잡아뒀었는데 이거 아닌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72,000원이나 7만 원 정도 라인을 기다렸다가 그 라인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를 한 83,000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나마이크론하고도 최근에 공급기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SK하이닉스한테 이제 부품 가격을 25%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오히려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어서 한미반도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 기억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사고 하시면서 적정 수준으로 평단을 한 85,000원 정도 안쪽으로만 만약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탈출하시는 것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시장 지수가 호재가 많다던가 시장 지수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윗갭 자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정보방에서 주셨던 한미 반도체 AS 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고 72,000원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83,000원 주셨으니까 이 점도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재민 마스터님의 체크메이트 추천 섹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이미 올라간 섹터는 잘 다루지 않아요. 이미 올라간 거는 돈을 쫓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돈이 올 수 있는 곳에 가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이거를 왜 지금 추천하지 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오늘 얘기를 할 만한 거는 재건 섹터. 사실 지금 정치 테마 날아가고 있고 그나마 뭐 반도체 좀 이런 애들 몇 개 올라가고 있고 미중 갈등 있는데 뜬금없이 재건주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재건주 같은 경우는 제로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전에 휴전을 하긴 했지만 그 휴전이 사실 반쪽짜리 휴전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에너지 부분에서 휴전, 뭐 에너지, 뭐 원유, 정유시설 같은 경우를 공격하지 말자. 다른 데는 다 공격하자. 뭐 이런 게 어떻게 휴전이겠어요. 사실 부분 휴전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휴전안이 나오면서 재건주들이 마침 그 타이밍에 또 관세라는 더 강한 시장 이슈가 등장하면서 완전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많이 빠져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뭐 휴전 같지도 않았던 휴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 달로 잡았던.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휴전안이 다시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뭐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 발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한 말을 던진 만큼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보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여기에 대한 새로운 휴전안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되거나 이 불안감이 좀 줄어들 만한 뭐 어느 나라와 뭐 미국하고 상호 관세율을 협상을 했는데 상호 관세율이 낮아졌다더라라고 하면 이제 시장은 이 관세에 대한 약재에 좀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은 또 다른 이슈가 없나 찾아볼 거고요. 그랬을 때 재건 이슈가 시장에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재건주를 좀 미리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건주 중에 대표적인 거는 전질건설 로봇, 또 SY스틸텍, 뭐 대동기업, 현대버다잉 뭐 그런 등등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대동기업 전진건설 로봇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 횡보했던 자리 지금 잘 지켜주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제가 말했지만 기술적 반등은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자리가 강한 지지선인 거 확인됐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사실 차트로만 보면은 고작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10%예요. 그만큼 재건주들이 낙폭이 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주는 여기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5에서 1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고요. SY스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우하향 추세, 정말 가파른 우하향 추세를 만들다가 이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이번에 돌파하면서 241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오늘 음봉입니다. 어제 금요일도 음봉이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240선을 안착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주봉 차트상
60일선 지지 받고 반등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만 그어도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몇 프로 정도 기대 수익되지 하면은 거의 한 30%, 40%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저점을 이탈했을 때 생기는 손실률. 내가 이거를 분할 매수를 잘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설령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손실률을 5% 안쪽으로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15%, 30% 이렇게 커지는데 손실을 보면 한 5% 정도에 끊길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건주들이 지금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동기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건주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좀 시장에 관심은 안 받고 있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 QR 코드 해서 들어오시면 그 방에서 좀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메이터 공략 섹터는 이 재건 섹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정보, 품목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소재민 마스터님의 이 정보방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공략 섹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섹터 주셨죠. 최근에 이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잔존해 있지만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이 재건 섹터 쪽으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전진건설로봇, 대동기어, SY 스틸텍 등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 화면 좌측 상단의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